고등수학상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이어서 배울 예정입니다. 인수분해에서 첫 번째 오늘은 문자가 여러 가지인 경우랑 인수정리의 활용, 그리고 세 번째는 대칭형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지를 꼭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그럼 첫 번째 문자가 여러 개의 경우엔 어떻게 하는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라는 식이 있다면 여기서 문자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얘에 대해서는 x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친절하게. 그러면 2차식 x에 대해서 1차식으로 묶어보고, 그 다음에 얘는 a끼리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걸로 보이고 있죠. 그럼 얘를 x에 대한 2차식이고 2차식의 인수분해는 여기서는 두 다항식의 곱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얘는 지금 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2차식의 기본 인수분해가 보입니다. 그럼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2의 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얘는 둘의 합으로 나타내게 되면 2a 더하기 3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 둘의 곱은 마이너스로 구성되어져 있으면 이렇게 딱 맞게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x 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1, 또 x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만 해준다면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x제곱이 아니네요. 틀린 부분이 생겼는데 얘가 사라져야 되고 얘가 사라져야 되고 얘도 사라져야 되겠죠.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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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게 되면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얘는 틀린 부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이어서 가신다면,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x제곱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얘는 문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얘가 문자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x에 대해서는 3차식, y에 대해서도 3차식, z에 대해서는 2차식이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차수가 낮은 애로 묶습니다. 그러면 z의 차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z의 제곱으로 먼저 묶게 되면 z의 제곱 앞에 x, z의 제곱 앞에 마이너스 y가 존재하네요. 그래서 x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z로 묶게 되면 x 제곱과 마이너스 y 제곱이 있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기 시작하면 얘는 그냥 넘어가고 얘는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고 있고요. 얘는 3차식의 인수분해 형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세 다항식의 항을 보게 되면 x-y, x-y, x-y가 전부 다 공통으로 있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공통인수로 또 묶게 되면 나머지 떨거지들은 그냥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것만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외웠다면 이것도 되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건
다항식의 고배 형태여야 합니다. 다항식의 고배 형태가 되어야지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인수분해처럼 하게 되면 다항식의 곱으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수분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정리의 활용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인수정리의 활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fx라는 식을 내가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0인 경우라고 한다면 이 fx라는 식은 gx랑 qx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다항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몫과 나눠줬던 수는 gx는 인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였죠. 이게 우리가 인수정리에서 배웠던 건데 얘를 인수정리로 어떻게 활용을 하냐, 인수분해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고차식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를 조립제법으로 할 거예요. 그럼 조립제법을 하기 위해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숫자를 찾을 건데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숫자는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를 더하기 6은 0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럼 1, 마사 1, 6 그리고 0으로 만들어줬던 마일 1, 마일, 마5, 5, 6, 마이너스 6으로 나머지가 0이라는 것까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수정리가 더 이상 안 되니까요. 그러면 결국에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은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 되어 있을 거고 뒤에 있는 다항식만 인수분해를 해주게 된다면 계속 실수가 나타나네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이 나겠죠. 그래서 인수정리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 대칭형 구조입니다. 대칭형 구조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면 대칭형 구조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센터를 한번 보시면 얘는 센터가 x제곱이죠. 그럼 얘네 둘의 개수가 똑같을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인 개수가 똑같죠. 그리고 또 얘랑 개수가 1로 똑같습니다. 얘는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걸 센터로 두고 대칭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리는 대칭형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칭형 구조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x제곱으로 묶습니다. 공통이 아니지만 x제곱으로 묶는다면 x 4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은 마이너스 4x 더하기 5가 될 건데 얘는 x제곱으로 묶었기 때문에 똑같이 되려면 x분의 4 얘도 마찬가지로 x분의 1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치환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을 내가 a라고 치환을 한다면 얘를 또 제곱까지 해봅시다. 이렇게 될 거고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a-2로 치환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체크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식을 내려 쓰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분의 4 더하기 5가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x제곱 가운데 있는 건 마이너스 4로 묶어버리면 x 더하기 x분의 1 플러스 5인 다항식이 구성되어져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했던 이 치환을 적용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냐? x제곱 a제곱 마이너스 2 빼기 4a 플러스 5와 똑같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걸 제곱을 빼먹었었네요. 그럼 정리를 해주면 a제곱 x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수분해까지. 다시 a에 대해서 돌려주면 이렇게 식이 구성되어져 있겠죠.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게요. x제곱이라는 건 x 곱하기 x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식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 x에 대해서 하나는 여기다가 안으로 곱해줄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곱해줬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이 남는 x는 여기다가 곱해줘 버리면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x가 될 겁니다. 마무리로 정리. 이렇게 하여 다항식의 인수분해까지 마치게 되겠죠.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문자가 여러 개일 때는 차수가 낮은 애로 묶습니다. 간혹 다 같은 경우가 나올 때는 다 같다면 아무거나 묶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인수정리의 활용은 한 문자로 구성되어져 있을 때 보통 나오고요. 대입해야 되는 숫자는 보통 뿔마 1, 뿔마 2면 웬만하면 마무리는 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뿔마 3까지 나오니까 숫자 이 6개 중에서 대입해보는 걸로 하세요. 대칭형 구조에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센터를 두고 여기에 개수, 서로의 개수가 대칭으로 같은지를 확인을 하시면 x 더하기 x분의 1을 a로 치환하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a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을 해버리면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